30도 30도 30도로 가르면 다 특수각이 나오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길이는 3분의 루트 3. 루트 3배를 해야지만 이 녀석이 만들어지는 거고, 여기다 루트 3을 할 거니까 이게 뭐가 나와요? 3분의 이게 뭐야? 하고 삐죽 튀어나오길래 뭐야? 하고 읽어보니까 거기 EF1하고 그 다음에 F1G가 똑같대요. 이걸 읽어보셔야 됩니다. 저번에 이렇게 물어보지 않았어? 선생님 이런 거 읽어봐야 돼요? 이렇게. 그치? 모를 때 읽어보라 그랬잖아. 모를 때. 다 읽어보고 풀면 안 되고 모를 때 읽어보라고. 모를 때. 거기 점점점 찍힌 거 보고 90도니까 점점점 찍힌 거 보면 길이 바로 나오는 게 맞고, 맞지? 그 다음에 얘가 삐죽하고 튀어나오는데 이게 뭐지? 왠지 45도의 느낌인데 하는데 거기 찾아보니까 여기 45도라고 나와 있었으니까 이렇게 하나 그어주시면 되죠. 이렇게 그어보시면 3분의 2 루트 3에서 얼마큼을 뺀 거냐면 길이 1만큼을 뺀 건데, 루트 3이 한 1.7쯤 되니까 2배 하면 3.4쯤 되니까 3으로 나누면 1보다 약간 크니까, 그러니까 그거 약간 큰 게 여기 삐죽하고 삐져나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알겠죠? 이런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요 길이도 만약에 구하려면 어떻게 구하면 돼? 요 길이 어떻게 구해? 요 길이? 요 길이. 왜냐면 요 삼각형 넓이도 구해봐야 되고 요 삼각형 넓이도 구해봐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렇죠. 또 3분의 2니까 이 녀석 길이니까 여기 3분의 2 되는 게 맞고, 전체 길이 요 길이를 구하려면 이 3분의 2 루트 3에서 2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요 삼각형 넓이랑 요 삼각형 넓이를 구해서 초항을 구해야 되는데, 초항을 구하는 게 뭐 쉽진 않아요. 왜냐면 여기서 닮은 비도 또 한번 쓰긴 써야 되니까. 근데 또 그렇다고 솔직히 어렵진 않잖아. 알겠지? 그냥 푸시면 돼요. 그래서 3분의 2 루트 3에다가 3분의 2를 빼주시고, 그랬더니 요 길이가 나왔는데 걷다가 뭘 곱하래? 높이 3분의 2 루트 3을 곱하래요. 그 다음 다시 2분의 1 해주셔야 되겠죠. 이거 하는 순간은 조금 찝찝하죠. 미쳤나? 초항이 언제까지 나오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죠. 그 다음 밑면이 여기가 3분의 2고요. 밑변의 길이가 다시 높이는 3분의 루트 3을 해주시고 2분의 1 해서 초항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는 아시겠죠? 사실 초항을 못 구해서 틀린 사람은 없을 거 아니야. 계산을 구하다 빡쳤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나, 아니면 공비를 구하다 어려웠다 이런 친구들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였겠지. 설마 초항을 못 구했겠어요? 자, 그리고 이제 공비를 구하십니다. 근데 제가 진짜 파이널 모의고사 하면서 6회에서도 그렇고 4회에서도 그렇고 선에 접하는 케이스에서는 그 선의 기울기를 꼭 표현하라 이런 얘기 했었죠. 여기에 이렇게 들어가는 직사각형이 하나 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직사각형이 들어가게 되죠. 얘는 1과 2라는 직사각형이었는데 R배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 길이는 R이고 이 길이가 뭐야? 2R이에요. 요것만 쓰시는 게 아니고 얘네들의 길이가 똑같다고 왜 줬겠어요? 얘가 기울기 1로 45도로 가고 있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도 R이라고 쓸 때 여러분 뭘도 써야 된다고? 여기도 R이다 이걸 썼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R이다 이걸 썼으면 끝나는 거죠. 알겠어요? 이걸 썼으면 끝나는 겁니다. 왜 이걸 쓰면 끝나는 건데? 요 길이 3R이 어떻게 나오는 거야? 그럼 결국 요 높이가 얼마라고? 요 높이가 1이니까 요 길이도 얼마고요? 길이고 1이죠. 그럼 요 길이는 얼만데요? 2에서 전체 길이 2에서 뭘 뺀 거야 지금? 루트 3을 뺀 거죠. 2에서 루트 3을 뺀 거잖아요. 끝났죠? 네. 그래서 답은 뭐냐면 3 빼기 루트 3에서 3R을 구하는 게 되는 거죠. 3R은 뭐가 된다고? 3R은 3 빼기 루트 3이 나온다. 그래서 R이 나온 겁니다. 맞죠? 결국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행동은 딱 진짜 이거 하나라니까. 여기 접했기 때문에, 이 직선에 접했기 때문에 그 직선의 기울기를 표현하기 위해서 여기다가 R을 썼어야 된다. 이거예요. 이걸 할 줄 알면 점수를 줄게 이런 뜻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좀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미적분이 어려운 점은 뭐냐면 얼마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자유롭게 양산할 수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뭐가 나올지 몰라서 진짜 어렵다. 이게 미적분이 어려운 점이거든. 근데 선택 과목 체제가 되면서 미적분만 독보적으로 어렵기가 힘들어졌잖아. 그러니까 난이도 조절을 좀 하는 것 같아. 난이도 조절을 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아는 거, 나왔던 거, 하던 거 다시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그러면 확실히 공부하기 좋죠. 알겠죠? 어드바이스 2개 다시 정리합시다. 이게 뭐에 접하는 케이스라고? 직선에 접하는 케이스다. 이거랑 비교하는 케이스가 뭐가 있어요? 직선에 접할 때. 도형이 직선에 접할 때가 있고, 그렇죠. 호에 접할 때가 있겠죠. 그게 원이든 부채꼴이든 뭐 반원이든 관심 없고 호에 접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활용해야 되는 데이터들이 다른데, 호에 접할 때는 뭐라고? 중심과 연결을 해요. 중심과 연결을 해서 그 중심과 연결한 녀석이 당연히 반지름의 길이가 된다 라는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호에 접할 때 라고 보시면 되겠고, 직선에 접할 때는 뭐라고? 기울기를 활용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썼으면 된다고? 요 길이가 R이니까 요 길이가 R이다를 쓰는 순간 요 길이가 3R이라고 나왔는데 요 길이 1이니까 요 길이 1인 거 알고 여기는 2 루트 3인 거 알아서 요게 나오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솔직히 여기까지는 풀었는데 선생님 계산이 개 짜증나요. 자, 이러면 인정.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다른 건 틀릴 이유가 없죠. S1 구하시고요. 이거 넘기려면 R이 복잡하지 않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1 빼기 R의 제곱을 때려주셔야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 계산이 솔직히 번거로운 건 사실이에요. 알겠죠? 그러나 여기까지는 쓸 수 있었어야 된다. 이거 말고는 다른 풀이가 없다. 이게 그냥 최적화된 풀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도 아직 27번은 마스터를 못한 친구들이 많은 게 현실이기 때문에 연습 문제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하나만. 알겠죠? 연습 문제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면 이 길이가 3이고 이 길이가 4였어요. 이 길이가 4였습니다. 그냥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호에 접할 때 케이스가 되게 쉽죠. 호에 접할 때 케이스는 뭐야? 여기다 이렇게 원을 부채꼴 하나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이렇게 넣는 거예요. 여기다가 여기는 3K다, 여기는 4K다. 그래서 K의 비율을 구하는 거지. 이때는 뭘 그어야 된다고 보조선으로? 그렇죠. 여기 호에 접했으니까 중심이랑 연결을 해서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때렸을 때 3에서 3K 뺀 녀석하고 4에서 4K 뺀 녀석하고 그럼 여기가 5에서 5K 뺀 녀석이겠죠? 비율은 그대로 유지되는 거니까. 알겠죠? 3에서 3K 빼고 4에서 4K 빼면 5에서 5K 뺀 녀석이 될 거 아니야. 이해 갑니까? 요렇게 그으면 이제 여기도 5K가 되겠고 그럼 그대로 가면 똑같이 5가 되겠죠. 알겠죠? 이렇게 될 테니까 여기가 뭐가 된다고 여기가 다시 요 길이가 똑같은 거니까 다시 3이 돼야 된다. 이러면서 K가 나오게 되겠죠? 이게 이제 호에 접하는 케이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다가 뭘 넣을 거냐면 내가 뭐 넣고 싶은 곳에 하나 찝어요. 아무거나 찝어. 여기가 4니까 4등분하는 곳 하나 찝어볼게. 4등분. 알겠지? 4등분하는 거 찍어볼게. 그 다음에 기울기 얼마 좋아하니? 1? 그래 기울기 1로 갑시다. 기울기 1로 가면 여기까지 3이니까 기울기 1이면 1로 가잖아. 그러든가 뭐 기울기 1이면 1로 가게 이렇게 하든가. 알겠죠? 이렇게 됐다 쳐요.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라고 또 3K 대 4K를 집어넣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3K 대 4K를 마찬가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요 기울기를 활용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요 길이가 3K니까 요 길이도 뭐가 된다고? 3K가 되겠죠. 그럼 전체 길이 몇 K가 돼야 돼? 7K가 되는데 7K가 우리가 생각하는 3이었었으니까 K는 7분의 3이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시면 된다고요. 직선에 접할 때는 기울기를 활용하시고요. 호에 접할 때는 중심과 연결하시는 거고요. 이거밖에 더 있어? 이쪽 이 문제가? 알겠지? 사실 이게 거의 뭐 주죠. 핵심이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어땠다? 평범했다. 알겠죠? 평범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27번하고 28번은 틀린 게 있다는 게 너무 황당하다는 말이야. 솔직히 말해서 뭐라 하고 싶어요. 진짜. 제가 생각하는 학생의 모습 27 당연히 배웠으니까 맞았고 28도 별로 어렵지 않아서 간단하니까 금방 끝냈고 이거 쉬운데 했다가 29는 축 바꿔서 그려보고 나니까 심플하게 끝나서 맞은 다음에 30번은 시간 문제라서 못 풀었다. 자 이거 이럴라 그랬단 말이야. 알겠지? 자 근데 이제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보니까 뭐 조사해보면 27, 28, 29 중에도 틀린 친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원래 선생님이 어떤 거 해줘야 되냐면 약간 공감도 좀 해주고 응원도 좀 해주고 격려 좀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과라 그런 거 못합니다. 왜 못해 이걸? 자 다시 28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8번. 자 28번도 기본기에 해당되는 문제예요. 여러분이 이거를 28번을 공부하기 위해서 개념을 다시 공부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념을 다시 공부하는 게 아니라 기본기에 해당되는 것들을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었습니다. 반지름이 2인 원이 있네요. 원점을 지나고 반지름이 2인 원이에요.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지나기로 했냐면 2,0하고 0,-2하고 음수인점 P를 찝었더니 이렇게 찝었더니 여기서 뭐가 생겼다고? 여기서 요 각을 세타라고 잡아줬다. 이렇게 그림이 그려진 겁니다. 알겠죠? 이때 요거 보세요. 요거. 요 선을 보세요. 요 선을 보시면 사실 여기서 요렇게 직각을 표시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야 될 텐데 예를 들면 여기도 직각을 표시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그치? 자 근데 그게 아직 안 들었다고 칩시다. 그래도 강력하게 할 수 있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여기 Q가 있지 않습니까? Q가 2 코사인 세타니까 2보다 짧잖아요? 2 코사인 세타 2보다 짧아요. 그 다음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여기서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수선의 발을 내렸을 때 여기 내렸잖아요. 이렇게 여기까지 하는 거 하는 대로 다 한 거잖아. 그런데 진짜 이게 안 긋고 싶다고? 진짜 이게 안 긋고 싶다고? 자 일단 첫 번째 얘가 뭐라서 긋는 거예요? 얘가 뭐라서? 반원의 현이라서 긋는 거예요. 반원의 현이라서 긋는 거라고. 그리고 두 번째 여기다 수선의 발을 그었으니까 원래 보조선은 평행선이나 수선의 발을 긋는 겁니다. 반원이라서 긋는 것도 있고 평행선이라서 긋는 것도 있고 수선의 발이니까 긋는 것도 있고 무조건 그었었어야지 이거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그었었어야 돼요. 이걸 긋는 거 말고는 없어요. 이걸 그으라고 낸 문제예요. 알겠지? 이걸 그으라고. 다시
보조선 긋는 룰을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뭐가 있다 그랬죠? 원에 접선이 지나가. 뭘 그어야 돼? 당연히 수선의 발을 그어야 돼. 아니 이제는 대답하는 것도 뭔가 얄미워. 아니 대답을 잘하지 말고 시험장에서 그게 떠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왜 이거 똑같은 건데 이게 왜 시험장에서는 안 되고 수업 시간엔 되고 그러지? 미쳐버리겠네. 자, 원이 있어요. 원이. 알겠죠? 접선이 지났어요. 어떻게 한다고? 수선의 발 내리죠. 만약에 원이 있는데 할선이 지나갔어요. 할선이.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수직이 일단 반지름들을 표시하시고요. 원이 있다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반지름 표시하시고 그럼 길이가 똑같으니까 이등변 삼각형이라서 수선의 발인 거죠. 이거 두 개는 다 뭐에 관련된 얘기라고요? 원에 관련된 얘기고 여기 친구 중에 뭐 있었어요? 친구 중에 원이 있는데 접선이 하나가 아니고 두 개면 뭘 해야 돼요? 두 개면 각각에서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 더 이렇게 한다면 뭐 해줘야 되는 거였어? 그래 여기 하나 그어주는 거였잖아. 그치? 이 세 개 중에 하나가 만약에 시험에 나왔는데 애가 틀려갖고 왔다고 생각하고 내가 선생이라고 생각해봐. 내가 선생인데 이 세 개를 몇 번이나 해줬어. 내가 솔직히 태어나서 처음 해주는 거야 지금? 졸라 많이 했던 얘기잖아. 그치? 근데 학생이 이걸 틀려갖고 왔어. 이걸 안 그어가지고 그럼 화가 나 안 나? 화가 나죠. 이거 원 시리즈들인 거고 다시 그럼 반원 시리즈는 어떻게 돼요? 반원 시리즈. 반원 시리즈에서 선이 그어졌어. 이제 뭘 해야 돼? 이거 안 그어? 이거 그거 안 그어? 이거 그거 안 그어 진짜. 이제 안 그을 거야? 죽을래? 이제 그어야겠죠. 당연히 이거 그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걸 그어야죠. 이렇게 그어야죠. 근데 다만 여러분들이 어려웠던 거 뭐다? 아 이게 이렇게 안 돼 있고 씨발 이렇게 돌아가 있었네? 그래서 이걸 못 긋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눈에는 지금 정말 똑같이 이렇게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도 하나 그려주고 이렇게도 그려줘야 아 긋는 거구나 이렇게 알 거야? 아, 하나를 가르쳐주면 둘까지는 몰라도 1.01 정도까지는 응용이 돼야지. 여기 돌아갔으니까 이거 그었었어야죠. 이렇게 여기다 똑같이 직각이라고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뭘 구하라 그랬어요? 거기 보니까 P와 R 사이 거리를 구하라 그랬어요. P와 R 사이. 아니 P와 R 사이. R이 어디야? R이 여기죠. 여기 R. 여기가 P고요.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기본적으로 P와 R 사이 거리를 구할 때 당연히 P, R은 뭐로 구하는 거야? 삼각 B로 구하는 거야. 좌표로 구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예를 들면 점의 좌표 있고 여기 직선의 방정식구에서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이런 게 아니야. 기본적으로 도형은 뭐로 바라보는 거야? 세타가 도입됐다는 거 무슨 말이야? 삼각 B로 계속 표시를 하라는 거야. 이번 시험에 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안 나왔니 이번에? 씨발 세타 영어로 하는 게 안 나왔어요. 아이씨. 세타 영어로 가는 거 안 내놓고 이 병신 새끼가 28번 같은 이상한 병신 같은 걸 냈어요. 알겠죠? 이거를 리미트로 물어봤었어야지. 근데 왜 갑자기 이 새끼가 왜 적분을 냈는지 모르겠어요. 적분 매니아가 어떻게 9월 모의평가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가지고 적분을 내기는 적분을 냈는데 사실 그거 대신 이게 들어간 거잖아. 원래 그게 들어갈 자리잖아 지금. 그 문제 풀 때도 어떻게 풀어요? 세타 주어지면 어떻게 돼? 뭐 사인 곱하고 코사인 곱하고 시컨트하고 탄젠트하고 다 그걸로 표현하잖아. 그거야 그거. 똑같은 거야 이것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뭘 구하래요? P, R을 구하래. 이 P, R을 구하래. 이 P, R 어떻게 구하니? 요 길이 뭘 구하면 돼요? 일단 요 길이를 구하세요. 요 길이를 구하시는데 그래 여기서 요건 어려울 수 있었죠. 그나마 하나. 이거는 제가 맨날 말씀드립니다. 안 풀리면 이것 때문에 안 풀리는 거라고. 뭐라고? 원주각 중심각의 관계죠. 원주각에 대한 내용들을 까먹는 겁니다. 원주각은 원래 그래. 알고 못 풀고 또 알고 못 풀고 해설 들으면 또 알고 못 풀고. 원주각 관계가 무슨 말이야? 여기가 세타였기 때문에 여기도 뭐라고? 여기도 세타가 된다. 이렇게 해서 끝인 겁니다. 여기가 세타니까 여기도 세타가 된다.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건 생각하면 1번 이 보조선을 긋는다. 알겠지? 2번 원주각이기 때문에 이 세타를 표시한다. 이 두 개만 했었으면 된다고요. 알겠죠? 그럼 이 길이를 못 구하는 건 진짜 똘추잖아. 2에서 2 코사인 세타를 빼면 되잖아. 맞잖아. 아니 내가 뭐 너무 심한 말을 한 거야? 아니잖아. 이건 솔직히 여기까지 그어놓고 이걸 못 구하는 건 진짜 그럴 수 있잖아. 그럴 수가 없잖아. 여기다가 뭘 곱하면 돼요? 사인 세타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길이분의 이 길이가 사인 세타니까 이 길이분의 이 길이 다시 말해 이 길이도 똑같이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다 뭘 곱하시면 돼요? 사인 세타를 곱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적분을 하시면 되는데 일단 너무 어렵거든요. 적분 계산이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다양한 관점의 풀이가 가능한 문제인데 자 여기 D세타 이렇게 적분을 해요. 이거 적분은 뭐 할 수 있죠. 이건 진짜 쉬운데 예를 들면 이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됩니다.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파이까지 코사인 세타가 됐고 여기 마이너스 사인 세타가 됐잖아요. 그래서 치환적분을 하는 거지. 코사인 세타를 치환적 이걸 왜 설명하고 있어야 되지? 코사인 세타로 치환적분해서 다시 얘를 t로 t로 바꾸고 다시 뭐로 바꿔주면 돼? dt로 바꾸고 코사인 6분의 파이가 얼마더라? 2분의 1 아니 2분의 루트 3이고 사인 이 녀석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바꾸셔도 되고요. 아니면 사실 배각 공식 같은 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냥 사실은 교육 과정이 없지만 그냥 아는 걸로 하자 이렇게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그냥 빼기 사인 2세타로 정리하셔도 사실 저는 그걸 추천드리고 싶은데 요렇게 얘기하면 제 풀이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근데 이게 또 뭐 교육 과정 위반이네 뭐 그런 드립 치면 할 말이 없으니까 사실 이렇게 푸는 게 더 편하죠. 6분의 파이서부터 어디까지? 3분의 파이까지 적분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마저 계산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분류하자면 치환적분 파트인데 원래 세타 0으로 가는 그 문제가 나왔어야 되는 자리고 실제로 풀이 과정도 어떻다고? 크게 다를 게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죠? 이렇게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세타가 4분의 파이를 향하여 가면 어떻게 되니? 4분의 파이를 향하여 가면 요렇게 가겠네요. 요렇게. 알겠죠? 그래서 얘는 1로 가겠네요. 그리고 아니다. 여기가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세타를 어디로 보내면 돼? 세타를 얘가 1로 가야 되는 거구나.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를 향해 가면 여기 1로 가게 되겠네. 1로 가게 되면서 이 길이가 짧아지고 대신 여기는 1로 갈 테니까 뭐 여기서 그림이 그려지면서 어디가 사라지는 어떤 극한값을 구하고 세타분의 몇 승 이렇게 물어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그렇게 안 하고 뭔가 식상했나 봐. 그래서 적분으로 바꿔버렸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도 9월 모의평가니까 모름지기. 우리 입장에서 세타 0으로 가는 문제들을 싹 다 적분으로 바꿔서 한번 해볼까? 예를 들면 여태까지 수많은 문제를 풀었지 않습니까? F 세타랑 G 세타의 극한값을 구하시오. 쓱싹 풀었잖아. 근데 그런 걸 비율을 구한 게 아니라 F 세타를 적분하시오. G 세타를 미분하시오. 하지마. 안 해도 되겠죠. 자,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여기 28번이에요. 그래서 뭘 했으면 된다고 여기서? 요 아이디어를 할 수 있느냐가 27번. 그 다음에 요 보조선을 그릴 수 있느냐, 그 다음에 원조가 생각할 수 있느냐가 28번이에요. 그 각각 막 미적분적으로 되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야 어디 등비급수 공식을 몰라서 틀렸어? 아니면 여기서도 적분을 못해서 틀렸어? 그거 아니잖아요. 그냥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 없었다라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른 문제보다는 기출 문제를 푸시는 게 가장 좋겠죠. 이 두 개를 틀렸다면 알겠죠? 그리고 29번입니다. 29번은 항상 초지일간 이렇게 내고 있어요. 예비평가원에서도 보니까 예비평가원과 이번 29번의 공통점이 뭐냐면 킬러 같은 형태를 띠고 있는데 막상 문제 풀어보면 별거 아니게 끝나버리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5월 예비평가원 29번도 그렇고 이번 29번도 그렇고 그렇죠. 자, 이것도 좀 아쉬운 점들이 있습니다. 문제가 쉬웠기 때문에 잘 푼 친구들은 잘 푸는데 일단 첫 번째 이걸 보셨으면 되죠. gx가 뭐라고 써 있어요? 복잡하잖아. fx가 막 들어가서 막 복잡하잖아. fx 더하기 2가 있고 여기에 2에 fx가 들어가 있대요. 야, 이거 얘들아 엄도 안 나는 풀이다. 이 위에 뭐가 올라가면 만만치 않아요. 물론 제가 그래프 그려드린 적은 있어요. 이런 거 정도는 알아놓자고. 이런 그래프가 뭐처럼 생겼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뭐처럼 생긴 이게 이름이 뭐라고? 뭔 분포? 정규분포처럼 이렇게 생겼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고 사실 이렇게 나올 거라고. 왜냐면 이게 나오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이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겨버리거든. 알겠지? 이렇게 생기니까 아마 이게 나올 거라고 해서 이거를 그림을 그려드린 적은 있었습니다만 사실 그림을 그리자라는 생각을 하는 건 아니지. 왜냐면 얘만 그리는 게 아닌데 얘도 그려야 돼서 둘이 곱해야 되는데 이거 언제 그리고 앉아있어요. 둘로 찢으셔야죠. x 더하기 2에다가 이 x라는 함수를 하나 세팅을 해주는 겁니다. hx라고 세팅을 해줄까? hx가 뭐라고? x 더하기 2에다가 2의 fx다. 2의 x다. 2의 x다. 라고 세팅을 해주신 다음에 그 녀석을 어디다 집어넣은 거라고? 그 녀석을 넣은 게 아니라 여기에 fx를 넣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죠. 알겠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뭐가 나온 거예요? 간만에 합성함수가 나온 건데 합성함수는 극대극소 얘기할 때도 많이 얘기했었지 않습니까? 알겠죠? 합성함수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꼬라지가 뭐라고? 킬러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문제 풀면 뭐야? 어이없게 그냥 끝나버려요. 알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시 해봅시다. hx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시는 겁니까? 보니까 마이너스 2일 때 0을 지나야 될 것 같은데요. 마이너스 1일 때 0을 지나야만 되겠고 원래 평행이동된 그래프니까 이렇게 올라간다고 봐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알겠죠?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입니다. 그리고 제가 미분해봤거든요. 미분해보니까 마이너스 3일 때 0이던데?
알겠죠? 마이너스 3일 때 0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 마이너스 3일 때 0이고 여기서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무슨 그래프예요? y 꼴 hx 그래프입니다. 알겠죠? hx 그래프.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갈게 뭐가 있어요? 그래프 이렇게 생겼다는데 증가표로 그리면 된다는데 맞죠? 우리 이런 거 많이 그렸잖아. x, 2x 어떻게 그렸다 생겼어? 어떻게 생겼다고 배웠어? 애초에 이렇게 생겼다고 배웠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근데 얘가 지금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이 됐잖아. 근데 얘는 평행이동 돼도 크게 뭐 개형 자체가 달라지는 게 없잖아. 그래서 개형은 똑같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다 뭘 집어넣을 거라고? 어떤 이참수를 집어넣을 거잖아요. 이참수를 집어넣을 거니까 여기다가 이런 거 써보자. 이것만큼 강력하게 쓰이는 것도 없거든. 왜냐하면 뒤에 보시면 이 hx가 어떻게 되는데요? 뭐 최대값을 갖니, gx가 최소값을 갖니, 최대니 최소니 갖니 이런 얘기를 한 거 보니까 극대극소를 결국 따져야 되잖아. 합성함수의 극대극소는 뭐로 따지자고? 축을 하나 더 추가해서 n축으로 따지자 이런 얘기 했었죠. 그래서 n축을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다 이렇게 축을 하나 더 세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지? 이쪽을 따라서 뭐가 지나가는 거라고? x가 지나가는 거고 그 결과가 어디에 나오는 거라고? 여기 fx가 나오는 거고 그 fx의 결과가 다시 h에 들어가서 뭐가 나온다? 최종적인 gx가 나온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런 건데 자 fa가 6인 a에 대해서 gx는 a에서 최대값을 갖는다. 자 결국 여기에 들어갈 때 뭐가 들어가야 최대가 된다고? 6일 때가 최대가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6이라는 얘기는 마이너스 3도 아니고 마이너스 2도 아니고 0도 아니고 6이니까 이쪽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쪽에. 이런 값을 집어넣었을 때가 뭐야? 계속 올라가서 최대로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보다 더 오른쪽으로 한 적이 있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죠. 그게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fx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는 얘기냐면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 갑니까? 다시 6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 된대잖아. 6을 넣었을 때 최대값이니까 여기가 최대값이라는 얘기잖아. 이해 갑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6보다 더 큰 값을 넣으면 더 커졌을 거 아니야. 근데 f는 6보다 더 클 수가 없다는 얘기지. 6 밑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보면 6이 제일 높은 점이고 이거 밑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최고치 한계수가 음수라는 거예요. 음수고 6까지밖에 못 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f가. 알겠죠?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 이렇게 쓰시면 돼요. 뭐라고? 여기가 a다. 그리고 여기가 6이다. 맞잖아. 그래서 이때가 무슨 값이다? 최대값이다. 나머지는 다 밑으로 까는 애들이니까. 알겠지?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조건 가를 듣고요. 요즘에는 30번을 여태까지는 30번이 나왔던 문제들이 합성함수 극대극소를 따진다고 치면 생각할 거 엄청 많게 나와가지고 막 복잡하게 막 나오더니 29번으로 나온 건 뭐라고? 항상 형태는 킬러인데 내용은 킬러가 아닌 그야말로 준 킬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알겠죠? 30번은 누가 봐도 어려운 문제 나오는데 29번 형태만 킬러고 안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추석에 29번 30번 특강을 하는데 그게 29번 30번 특강이 왜 같이 묶였냐면 원래는 뭐라고 이름을 명명했어야 되냐면 30번 특강 이래야 된다고. 킬러를 맞추자 이래야 되는 건데 이제 29, 30번인 거예요. 왜냐면 그 똑같은 내용을 수업하는데 그게 쉬우면 29가 어려우면 30번이에요. 내용은 똑같아. 알겠지? 자 다시 여기서 뭐라고 되어 있다고? b랑 b 플러스 6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얘들아 이제는 설명할 수 있겠지? 자 얘가 최대값이었잖아요. 그러면 일로 쭉 빠지겠죠? 그럼 그때마다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 쭉 빠진 애들이 이렇게 쭉 들어가겠지? 그 어떻게 된다고? 쭉 내려가다가 여기서 찍고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여기를 찍을 때가 바로 뭐야? 여기를 찍을 때가 최소값을 찍을 때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알겠죠? 여기가 최소값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쭉 내리세요. 이렇게 쭉 내리세요. 알겠죠? 그때랑 그때가 각각 뭐라고? b랑 b 플러스 6이다. 아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가 b구나. 더 가서 여기가 뭐구나? 여기가 b 플러스 6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계산할 거리가 없어. 야 세상에 미적분이 계산할 거리가 없는 게 말이 됨? 여기도 그림을 그려놓고 쓱싹. 알겠죠? 여기도 그림을 그려놓고 쓱싹. 여기서의 그거 사과를 하는 거죠. 죄송합니다. 도계자 바뀌었습니다. 평가원이. 알겠죠? 이거 계산시키고 나니까 개인적으로 좀 미안한 거예요. 아 이거 내가 좀 너무했나? 29, 30은 깔끔하게 지워드립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기분 좋겠죠. 근데 이제 보통 학생들의 문제는 뭐야? 27번 풀다 계산 실제 틀린 다음에 28, 9, 30은 볼 시간도 없고 실력도 안 되니까 앞으로 이렇게 되면 이제 뭐야? 이제 노다지를 놔두고 앞으로 돌아간 게 되는 거죠. 너무 슬프게. 알겠죠? 이렇게 된 겁니다. 다시요. 그리고 여기서도 끝나는 게 쉬워요. 이게 돼야 될 텐데. 이거 보이세요? 보세요. 여기 높이가 얼마라고요? 마이너스 3이죠. 얘 입장에서 바라본 말이. 얘 입장에서 바라본. 여기가 얼마라고? 여기 높이가?
6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큼 올라간 거예요? 9입니다. 9. 근데 여러분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되게 깔끔하게 준 거예요. B 더하기 6. 이게 B고요. 이게 B 더하기 6이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반띵하면 요 길이 얼마야? 당연히 3이지. 그럼 3 가는 동안 얼마큼 줄어들었다고요? 지금 보니까 9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럼 얘가 뭐야? 다시 최고차가 최고차가 마이너스 1이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죠? 그러니까 딱 3 가는 동안 9가 빠졌겠죠.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인데? 6인데. 물론 그림은 좀 지금 시차가 생겨서 안 맞아요. 알겠죠? 여기가 6인데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얼마겠어요? 당연히. 얼마 가야 6이 올라가겠냐고. 3 가야 9가 가는데 얼마 가야 6이 올라가겠냐. 여기는 루트 6이겠지.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몇이에요? 루트 6이겠지. 그럼 이 전체 폭이 얼마예요? 2 루트 6이겠지. 제곱하면 24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계산할 게 없잖아. 이 문제를 푸는데 29번 문제를 푸는데 좀 똑똑한 새끼 암산으로 풀고 앉아있어요. 24. 딱 이런 드립을 친다니까. 현실. 9월 모의평가 친구가 옆에서 공부 문제를 풀고 있는데 이 새끼가 29번을 째려보더니 펜 딱딱 돌리더니 24 딱 쓰고 있는 거야. 자, 그럼 개천재 같아 보이지만 그 새끼 별거 아닌 거예요. 뭐 한 거야 지금 그냥. 여기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니까 3, 9 루트 6 이렇게. 알겠죠? 별거 아니죠? 계산 없이 풀 수 있다. 아니 세상에 너네 언제 29번 문제를 암산 가까운 방법으로 풀겠니? 지금 더하기 빼기 진짜 했냐고 안 했냐고. 하나도 안 했잖아요. 알겠죠? 더하기 빼기를 해야 된다면 여기 한 번, 여기 미분할 때 한 번. 알겠죠? 미분할 때 한 번 한다 보시면 되는데 원래 여기 미분하면 자기 자식이고 여기 미분할 때 1 더해지는 거니까 x 더하기 3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3인 것도 눈에 보이긴 하죠. 이해 가십니까? 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이러니까 쉽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원래 쉽다고 하면 안 된다니까. 선생의 덕목 중에는 학생들하고 눈높이를 맞춰야지 지 눈높이에서 존나 쉽죠. 그냥 푸니까 개 맞았죠. 틀린 새끼 병신이죠. 막 이런 식으로 수업한다 생각해보세요. 학생 입장에서 듣고 싶냐고.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는데. 근데 이건 쉬운 건 쉬운 거예요. 알겠죠? 30번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런 일이 있을 것 같아요. 미적분하는 학생들이 평균적인 그 학력 수준이 더 높다라는 거는 이제 공공연한 사실이고, 맞지? 그러니까 공통점수를 비교하면 미적분 선택한 학생들이 공통점수 평균이 더 높을 것이고, 근데 그 와중에 미적분 문제 난이도까지 높으면 어떻게 되냐? 미적 만점자의 표점이 대폭발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기본 점수가 들어가잖아요. 공통 과목 점수가 전체적으로 미적분 선택자의 평균이 높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미적분 문제가 어렵기 때문에 자기는 다 맞았는데 다른 애들은 못 맞는 일이 생긴 거야. 알겠지? 그럼 그게 딱 뭐하고 똑같냐면 대부분의 미적분 선택자가 밀어주는 겁니다. 누구를? 미적분 100점자를 밀어주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나는 졸라 잘해서 공통 과목은 잘하지만 미적분은 너보다 못함. 이렇게 딱 해주면 어떻게 돼? 미적 100 입장에서 보면 와, 얘가 깔아준 덕분에 공통에서 점수 확 당겨지고 확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게 거꾸로 된 버전이 뭐야? 거꾸로 된 버전이 이 새끼들이 공통을 오지게 못해. 뭔 말인지 알겠어요? 공통을 오지게 못해. 자, 그래가지고 기본 점수가 왕창 깎이는 상태로 시작하다 보니까 불리한데 선택 과목 자체도 개쉽게 출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 다 맞아봤자 그 오지게 못하는 그 새끼들이랑 같이 다 맞은 거니까 상대적인 비교 우위가 없지. 그게 이제 확통 만점자의 입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확통 만점자랑 미적 만점자 중에 봐봐. 선택 과목 유불리 따진 애들 중에 유일하게 권리가 있는 친구들이 정말 확통 만점자예요. 확통 만점자가 지 억울하다라고 얘기하면 그거는 들어줘야 되는 게 맞아요. 알겠죠? 확통 만점자 입장에서 뭐가냐면 나는 수학을 개 잘하는데 확통을 선택했을 뿐이다. 나는 만점이 아니라 이것보다 더 어려운 확통도 만점 받을 수 있고 확통 경시대회를 순열조합 조합론 문제를 내도 나 만점 받을 수 있을 정도로 확통을 개 잘하는데 그걸 보여주는 기회가 없어서 지금 나는 저 스포자들 더미에 공통 과목 감점 때문에 나도 감점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 걔는 억울한 게 맞지. 알겠죠? 그래서 평가원이 선택한 게 뭐라고? 그래, 미적 100 받아갖고 미적의 대부분에 잘하는 애들이 96 이하 애들이 걔를 밀어줘서 미적 100을 한올로 넘겨버리는, 알겠지? 그 시스템을 없애버리자. 그게 바로 뭐냐면 선택 과목이 상대적으로 쉬워지면 됩니다. 왜냐면 미적분이 공통 과목을 잘할 건 확실하니까 그건 내비두고 그다음 그건 내비둘 수밖에 없지. 그럼 미적분 선택자 때문에 공통 과목을 같이 더 힘들게 만들어버리면 어떻게 돼? 그럼 안 될 거 아닙니까? 알겠죠? 그럴 수는 없으니까 잘하는 애를 못하게 할 수는 없으니까
티가 안 나게 해주자. 이러면서 좀 난이도를 뺀 것 같아요. 만약에 29번이 21번으로 나오고 30번이 30번으로 나와서 가형 수능이었었으면 이건 표점 대폭발하면서 가형에서 뭐 등급 컷합니다. 알겠죠? 그만큼 미적분 킬러는 원래 어려웠는데 상대적으로 30번은 어렵진 않았어요. 이 문제는 좋은 문제입니다. 어렵지 않았다는 거지 문제는 진짜 좋아요. 이런 점이 좋죠. 이런 표현이 처음 보는 표현이었습니다. x가 0으로 갈 때 사인 여기다 파이에다가 fx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얘를 뭐로 나누래? x로 나눴더니 0이 됐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빨강색으로 써놨는데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요렇게 놓고 요렇게 놓고 요렇게 해갖고 얘가 0으로 간다 이렇게 분할을 하면 안 돼요. 분할하면 되잖아요. 쌤 얘가 1로 가니까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면 얘가 0으로 간다고 누가 그랬어? 얘가 0으로 간다고 누가 그랬어? 알겠지? 얘가 2로 갈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얘가 2로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1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3으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정수로 다 갈 수 있잖아요. fx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이렇게 분할하면 뭐라고? 안 돼요. 알겠지? 근데 여태까지 분할 많이 해왔잖아. 그동안은. 분리 많이 해왔잖아. 그때 그 기본 과정은 뭐였어요? 가운데가 어디로 갈 때? 그러니까 이거야. 0으로 가면 분리 가능. 알겠지? 0으로 가면 분리 가능. 그럼 분리 가능해서 0이었으면 좋겠다. 이건 내 바람인 거지. 분리해놓고 0이었으면 좋겠다. 알겠지? 그건 안 된다고요. 알겠죠? 근데 이게 많이 보던 꼴인데 조금 다르니까 당연히 학생들 입장에서 당황스러울 수가 있었습니다. 알겠죠? 이게 이 문제에서 칭찬한 점이고 왜냐하면 이렇게 개념을 정확하게 묻는 거니까 이거 참 좋은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딱 수능답다라고 생각을 해요. 좋은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게 다야 이 문제는. 그 다음부터는 졸라 계산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쉬워요. 자 일단 다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일단 봅시다. 리미트 x가 0으로 가는데 0으로 가든 자시든 간에 분모가 0으로 가는데 결과값이 0으로 가려면 분자도 무조건 어디로 가야만 돼? 분자도 어디로 가야만 돼? 0으로 가야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알겠죠? 아, 분자가 0으로 가는구나. 그래서 분자가 0으로 간다는 얘기는 fx가 9x 3승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디 뭐로 끝내야 된다고? 당연히 정수 n으로 끝내야 된다. 이 생각까지는 할 수 있겠죠. 정수 n으로 간다는 사실은 할 수 있겠죠. 이렇게요. 이해 가십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수 n으로 가가지고 0을 싹 사라지고 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구나. 그럼 살짝 여기서 이렇게 바꾸는 건 돼 안 돼? 이렇게 바꾸는 거. 바꿔도 아무 상관없죠. n파이만큼 바꿔나갈 땐 함수값을 구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알겠죠? 여기서 요 짝수 홀짝을 빼서 똑같이 빼주도록 합시다. 알겠죠? 홀짝을 빼서 다시 말하면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나왔는데 n으로 끝났어. 정수로 갔어. 이렇게 0으로 갈 거잖아. 알겠죠? 2파이 단위로 빼준다고 치던지. 알겠죠? 홀짝 단위로 빼서 그러니까 평행이동을 똑같이 시켜준다고요. 알겠죠? 그렇게 정리해 줄 수 있을 텐데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무슨 뜻이니? 얘가 0으로 간다는 건. 얘를 평행이동하고 났더니 결국 뭐가 된 거야? fx는. 상수항은 없는 애들이 돼버린 거지. 상수항이 없는 애들이 돼버렸으니까 x로 나누면 무조건 몇 차가 나와야 돼요? 1차식이 나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1차식이 나와야 되는데 1차식 계수가 뭐라고 지금? 0이다. 이렇게 설명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정리하시면 마이너스 더하기 ax 제곱이 나오고 여기는 얼마인지 모르겠으니까 얘가 0x가 1로 와줘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이해 가세요? 다시 사인이 이렇게 있었었는데 파이 fx가 있었던 거예요. 파이 fx가 있어서 x를 구하고 있는 중이었다고요. 알겠죠? 자 그런데 얘가 파이만큼 더해지고 빼지고 하는 거는 뭐밖에 차이가 안 나? 부호밖에 차이가 안 나잖아. 부호밖에 차이가 안 나고 그러면 다시 만약에 얘가 다시 0으로 가는 적당한 n만큼이 빠져가지고 0으로 간 녀석이 됐다고 쳐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값이 뭐로 갔대? 지금 보니까 0으로 갔대지. 플러스 0이든 마이너스 0이든 하여튼 0으로 갔대잖아. 그럼 결국 그게 뭐가 된다는 얘기. 여기는 지워지고 여기 x가 뽑혀서 똑같이 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 2창의 개수를 얘기해주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헷갈리시면 이렇게 풀어보시는 건 가능하시겠죠. x에서 n을 똑같이 빼줘서 파이만큼 같이 만들어주시고 똑같이 파이에서 fx에서 똑같이 n을 빼주셨는데 알겠죠? 여기서 x로 가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알겠죠? 어차피 이 녀석이 0으로 가는 거니까 여기 값이 어디로 가야 된다고? 여기 값이 말하는 게 뭐야? 1창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잖아. 1창의 개수가 어디라고? 0인 거죠. 이 파이도 필요가 없어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도 필요가 없어요. 뭐로 가요? 결국 1창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0이 된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근데 이 표현을 쓰는 게 어렵죠. 솔직히. 이거를 처음 듣고 하는 게 어려워. 왜냐하면 기출이 나온 적이 없는 표현이기 때문에 새로운 표현이 된 게 맞죠.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 좀 어려울 수 있었습니다. 알겠죠? 새로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30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출제자의 고민들이 많이 드러나요. 이거 다음에 요거 하나 풀었다고 해서 문제 풀 끝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원래 사실 킬러라면 뭐가 덕지덕지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덕지덕지 들어가지 않고 그냥 간소하게 계산만 하고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알겠죠? 이렇게 썼다고 쳐요. 자, 그래서 뭐냐면 너무 티나는 정보들이 각각 다 뭐냐면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알겠죠? 극대값과 극소값의 곱이 5이다. 일단 요 문제 풀 때는 별로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말도 알아놓으셔야 돼요. 참고로 언제 어떻게 다시 나올지 모르잖아. 극대값하고 극소값하고 곱해서 3참수에 관련된 건데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해서 양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양수다. 극대값하고 극소값을 곱했더니 양수다. 3차가 이렇게 있는데 극대랑 극소를 곱했더니 양수면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 둘 다 있거나.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근이 몇 개야 결국? fx = 0이 그는 무슨 근? 유일근이다.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fx = 0이라는 근이 생긴다면 걔는 뭐라고? 딱 하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알겠죠? 물론 이 표현이 필요는 없었어요. 나중에 이게 정보로 준 거지 얘가 양이기 때문에 거기 담겨있는 정보로 쓸모는 없었습니다만 알겠죠? 일단 이런 건 참고로 알아놓으셔야 되겠죠. 그래서 거기 보시는 나 옆에다 제가 써놓은 그 표현은 참고로 알아놓으라는 겁니다. 참고로. 이 문제에서 직접적으로 쓰이진 않아요. 알겠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한번 차근차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g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뭐라 그랬어요? 연속이라고 했었죠. gx가 실수 전체 집합의 연속인데 f0에서부터 f1까지 잘 갔어. 그 다음에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갖고 또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야 되는데 그럼 둘이 어때야 돼? 서로 같아야 되는 거죠. 이 표현도 역시 되게 많이 나온 표현들이죠. 주기함수의 연속성을 따지려면 첫 주기랑 주기의 첫 값이랑 끝값이 같아야 되는 거죠. gx가 연속이었다고 칩시다. 이 표현들은 많이 들었잖아. gx가 연속이란 말은 무슨 말이라고? 아, f0하고 f1하고 똑같아야 된다는 얘기구나. 이런 표현들은 많이 들었었으니까 0 넣으면 n 나온다고 했잖아요. 1 넣어도 n이 나오려면 어때야 돼? 1 넣어도 똑같이 n이 나오려면 a가 뭐여야 돼? 마이너스 9여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fx가 이렇게 정리가 되게 됩니다. 9x제곱 3승 빼기 9x제곱 더하기 n꼴로 만들어지는구나. 이렇게까지 정리가 되시는 거죠. 이해갑니까? 이러면서 쉬워지는 겁니다. 이 표현이 쉽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킬러급에서는 조금 더 뭔가 썰렁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알겠죠? 이 표현은 정말 참신해요. 그래서 충분히 30번으로 손색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 표현마저 없었으면 이게 왜 30번이야 씨발 이러면서 시작했겠죠. 30번이라면 이 표현은 한 개 정도 더 붙어야 되지 않을까 싶었는데 하여튼 gx가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f0이랑 f1이 똑같은 거고. 자, 그럼 이게 뭔 소리니? 0이랑 1이 뭐라고? 0이랑 1이 똑같은 값이라서 여기가 뭐라고? 여기가 n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여기는 3분의 2일 때일 거 아닙니까? 3분의 2였을 때 넣었던 값을 구하시는 건데 여기가 n이고 여기가 얼마 나오더라? n 빼기 3분의 4다. 뭐 이렇게 해놨네요. 제가 보니까. 알겠죠? 뭐 이거는 공식을 쓰시든 계산을 쓰시든 다 됩니다. 알겠죠? 공식 써서 한번 풀어볼까? 기억나세요? 여기 한 칸의 폭이 얼마지 지금? 3분의 1이지 않습니까? 한 칸의 폭이 3분의 1이니까 3분의 1이 몇 승하고? 4승하고 그 다음에 2a 에? 3승이지 3승. 네가 4승이라 해서 갑자기 말렸잖아. 3승하고 알겠지? 2a인데 총이 2고 그다음 다시 최고차항 계수가 9죠. 근데 그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폭을 얘기해 주는 거죠. 근데 2개니까 한 번 더 2배 해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렇게 풀어주시면 이렇게 지워주면서 3분의가 돼서 답은 얼마가 돼요? 3분의 4만큼 빠지게 됩니다. 알겠죠? 공식을 쓰셔도 되고 아니면 3분의 1을 여기다 넣어보셔도 되고요. 알겠죠? 넣었더니 n과 3분의 4가 됐는데 둘이 곱해서 뭐가 나온대요? 둘이 곱해서 5가 나온대. 둘이 곱해서 5가 나온대. 그럼 얼마 하면 되니? 딱 3이면 됩니다. n이 3인 거 말고는 안 돼요. 나머지 n이 또 되긴 되는데 그 녀석은 자연수, 정수가 아닌 게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반드시 n이 3일 수밖에 없어요. 알겠죠?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알겠죠? 어렵지 않죠? 그럼 끝났네? 그럼 n이 3까지 나왔으니까 fx가 나와버렸어. fx가 나와버렸어. 그래서 만약에 문제를 3단계로 찢자면 1단계가 하나 있었고 이거는 참신하다. 와 100점. 2단계 식상하다. 쉽다. 알겠죠? 3단계는 의외로 틀립니다. 3단계가 의외로 틀린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게 현실감하고 실제로 모의고사 수업을 들을 때 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실감이 뭐냐? 너네 30번 문제 풀 때 시간 어땠어요? 보통 별로 없거든? 보통 30번 문제 풀 때 시간이 별로 없어요. 30번 문제 푸는데 여유 있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계산하고 이런 친구들이 별로 없어. 그리고 여기까지 풀었으면 기분이 어떠냐면 빨리 끝내고
앞으로 가서 여태까지 풀다가 아까 별표층 22번도 봐야 되고 여태까지 찝찝했던 몇 개도 봐야 되고 막 정신이 없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여기 3단계를 못 넘은 친구들이 많이 있었어요. fx를 구했지 않습니까? fx를 구했는데 0부터 5까지 뭘 하래? 아씨 0부터 5까지가 아니고 뭐였으면 너네가 좀 행복했겠니? 그렇죠. 0부터 1까지 해주지. 씨발 gx가 뭐하고 똑같으니까 fx하고 똑같으니까 넣고 적분하면 되게. 그지? 그럼 0부터 5까지에다가 x에다가 gx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에다 fx를 곱하는 녀석이 하나 있는데 걔는 0부터 5까지가 아니고 0부터 어디까지만? 1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다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다시 1부터 2까지를 하긴 해야 되지 않습니까? 1부터 2까지는 해야 되는데 그게 뭐야 그게? 다 0부터 1까지로 바꿔서 여러분 이거 이해 가세요? fx는 어떻게 될 거야? fx는 계속 fx야. gx라는 거는 0부터 1까지가 fx, 1부터 2까지도 fx, 2부터 3까지도 fx, 계속 fx가 반복되는 거야. 알겠지? 근데 x라는 녀석은 어떻게 돼요? 0부터 1이었다, 1부터 2였다가 2부터 3이었다가 1씩 커지는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x가 하나 있었고 x 더하기 1도 하나 있었고 x 더하기 2도 있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 커지는 겁니다. x 더하기 3도 있고 x 더하기 4도 있고 이렇게 해서 점점 커진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해주는 거라고? fx를 곱해서 적분해 주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풀었었으면 좀 더 쉬울 수 있었겠죠. 이해 갑니까? 자, 요거 풀 때도 두 가지 방법으로 또 나뉘긴 나뉩니다. 네? 쌤? 두 가지 나뉘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푸셔도 돼요. 일단 5로 뽑아내서 여기에 계산해 보시면 이게 얼마야? 5x 더하기 10이거든. 제 생각에는 이렇게 푸는 게 더 편안할 수도 있어요. 생각 안 하고 편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풀어보세요. 5로 뽑아내면 여기 뭐가 돼? x, fx가 있잖아요. 이건 열심히 계산을 하시라는 거죠. 알겠죠? 열심히 계산을 하시고 10으로 또 뽑아내서 뭘 하시라고? fx를 뽑아내서 0부터 1까지 x를 뽑아내시는 거죠. 이렇게요. 이렇게 적분 한번 하시고 이렇게 적분 한번 하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설마 5x 더하기 10이랑 이거 다 쓴 다음에 이렇게 곱하지 않겠지? 이렇게 곱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렇게 곱하면 정신 나간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차라리 이렇게 푸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현실적 풀입니다. 이게 가장 일반적이고 현실적이죠. 솔직히 계산은 멋있게 할 필요가 없어요. 계산을 멋있게 하려고 하다 보면 꼭 실수가 나오기 마련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제 자기가 슬슬 결정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9월 모의평가부터 수능까지 한 이제 10주 정도 남은 셈인데 10주 반 정도 남은 셈인데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첫 번째 스피드에 대한 조절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문제 푸는 속도에 대한 감각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15번 끝날 때 하고 22번 끝날 때 하고 알겠지? 그리고 뭐 28번이나 29번 중요한 문제에 들어갈 때 하고 의 타임이 대충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계산 실수가 많다.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너무 빨리 풀어서 그런 것 같다. 라면 좀 슬로우 다운을 해나가시면서 가시는 게 맞고 나는 정상적으로 풀었더니 29, 30분 보지도 못하고 끝나버린다. 그럼 약간 한 수밖에 없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런 시간적 감각을 한번 만들어 보실 필요가 있겠고 두 번째로는 테크닉을 내가 어디까지 쓸 것인가. 나는 되게 덤벙대기 때문에 시험장에서 테크닉을 써보니까 이리저리 막 다 틀리더라. 결국 테크닉을 쓰지 않는만 못하더라.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그냥 나는 그러니까 꾸역꾸역 풀겠다도 있겠고 아니 난 테크닉 쓰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좋던데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뭐예요? 노 테크닉. 알겠죠? 노 테크닉. 그냥 푼 거예요. 5 뽑고 10 뽑고 알겠죠? 그냥 푼 거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테크닉은 뭔데요, 쌤? 테크닉은 뭔데요? 자 이렇게 가시면 되겠죠. 5배로 똑같이 뽑아낸 다음에 0부터 1까지 x 플러스 2에다가 뭘 곱하는 거야? 얘를 곱해주는 거죠. 얘를 곱해주는 건 얘도 딱 꼬라지를 보시면 9에다가 x에다가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에 x 마이너스 1에다 다시 뭐가 됐어요? 다시 더하기 3 요런 녀석이 이렇게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이렇게요. 알겠죠? 자 근데 여기서 보시면 요런 거 아시죠? 요런 거 어떻게 구해? 요런 거 요렇게 2랑 요런 것만 결합되면 이걸 공식으로 외우기도 하잖아. 왜? 이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기는 0이고 여기는 똑같이 1이고 이런 거 이런 공식으로 외우기도 하잖아. 요 넓이 저는 잘 안 해요. 거기 코멘트에 써있죠. 저도 외우진 않습니다. 저도 외우진 않고 그냥 써서 쓰는데 저도 외우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걸 쓰시는 방법도 있겠죠. 예를 들면 얘를 갖다 쓰시는 겁니다. 이렇게요. 알겠죠? 이게 얼마더라? 이게 12분의 12분의 1에 12분의 최고차항에서 1에 3승이던가 4승이던가 뭐 이런 공식이 있습니다. 알겠죠? 난 이런 걸 쓰겠다 라고 생각해서 얘랑 결합되는 이 녀석을 푼다든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만약에 또 테크닉을 쓴다면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얘가 이렇게 됐다 쳐요. 만약에 x였다 쳐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x 플러스 1하고 x하고 x 마이너스 1하고 이렇게 연달아 내면 이 녀석도 똑같이 뭡니까 또 여기서 요거 넓이 구하는 공식 같은 거 외우는 친구들도 또 있단 말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대칭적으로 외우는 친구도 있으니까 그런 걸 활용해서 푸시는 방법도 있긴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현실적이라고 생각하고요. 열심히 계산해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4분의 111이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계산해 보시는 걸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려요. 알겠죠? 그렇게 한번 보시면 30번 문제까지 정리가 되십니다. 알겠죠? 정리해 보자. 이제 다시 잘 보셔야죠. 사실 마음에 안 드는 점수 결과가 나왔을 확률이 높습니다. 알겠죠? 9월 모의평가의 의미가 뭐예요? 내 실력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그에 대한 보완책을 생기겠다라는 얘기인데 분류를 하자면 문제 분류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30번 급이 있고요. 29번 급이 있고요. 그 다음 다시 27, 28은 사실 동급이었다고 보고요. 알겠죠? 그 다음에 23부터 26번 급이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도 틀린 게 있었다. 이걸 뭘 공부해야 돼? 당연히 진짜로 교과서랑 센을 공부하실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굴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교과서랑 쌤만 풀더라도 뭐라고? 충분히 잘해 나갈 수도 있고. 왜냐면 쌤이 그러다가 언제 수능 다 공부해요. 그 등비급수랑 세타 0으로 가는 건 거의 기정사실화 됐잖아.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나오잖아. 알겠지? 그러니까 요거 끝낸 다음에 뭐야? 등비급수랑 세타 0으로 가는 것만 풀더라도 요거 2개 버리고 충분히 고득점 받을 수 있단 말이야. 8점 뺀 것만 빼고 나머지 다 맞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요거는 뭘 풀었어야 된다. 여기 단계는 뭘 풀어야 된다고 당연히 내 기출을 풀어나가야 되는 단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기출문제지만 푸시더라도 충분해요. 여기가 새로운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기출문제지만 풀어도 충분합니다. 알겠죠? 그리고 요 29, 30은 사실 어떻게 했다고 둘 다 묶여요. 같은 유형인데 난이도 하 버전, 같은 유형인데 난이도 상 버전으로 묶이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킬러를 공부하기 위해서 필요한 단계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29, 30 빼고 나머지는 다 맞았다. 킬러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27, 28 중에도 틀리는 게 아직 있었다. 아직 기출 분석이 덜 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출 문제 더 풀어셔야 되고 나는 이거 다 틀렸고 여기도 틀린 게 있었다. 교과서랑 쌤부터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렇게 점검하는 용도로 쓰였던 게 이번 미적분 시험이었다. 잠깐 쉬었다가 네, 처방전 가지고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